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정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지난 11월 3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수도권 아파트 분양 열기는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뭐 또 지역 주택 조합 이게 그렇죠. 또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우리 뭐 이하정 아나운서께서 사실은 좀 생소하시죠. 네, 네. 우선 123 대책 이후에 이제 강남권은 네. 상당히 좀 급락 사태가, 좀 네, 냉각 네. 사태가 나타나고 네, 네. 있고, 반면에 좀 풍선 효과라 그럴까? 네. 이런 여파로 인해서 강북이나 이 수도권 지역은 좀 여전히 이 분위기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우선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소한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예, 일반적으로 많이- 같은 네. 그 얘기는 저는 들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을 잘 고르면 보통 이렇게 뭐 시행사나 건설회사들이 네. 져서 파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게 그런 정도는, 최대의 예, 예. 매력이죠. 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네. 좀 매력이 있는 반면에 가입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네, 좀 네. 살펴보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뭐 토지 매입이 좀 지연이 되면서 네네. 사실은 문제점도 많아요. 아. 예, 지지부진해질 우려도 있고 예, 예. 또 이게 분양 보증이라든지 이런 네. 제도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좀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조합의 운영 비리 문제도 있고 네네. 또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할 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 있는 그러니까 관심은 높은데 네, 네, 이 걱정도 좀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 길을 열고 좀 경청하시면 네,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네.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조금 좀 일단 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앞서 네. 제가 이제 자격 조건 요건이 있다고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보면 그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네. 우리가 이제 33평, 4평이라고 말하죠. 네. 이 1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먼저 결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서 직접 개발한다. 여기서 이제 비용 절감의 그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또 여기 뭐 광역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는 이제 시군 이렇게 돼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세대주 네. 이런 분들만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도 있는 반면에 네. 가입 자격 조건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 그러면 점을 이게 좀 어떻게 알아야 보면 됩니다. 땅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시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되는 거군요, 결국. 그렇죠. 자기들이 아. 정확한 지적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조합이 바로 시행사 역할을 예, 같이 예. 하기 때문에 네, 혜택도 있지만 비용 절감도 되지만 네. 거기에 따른 리스크, 위험 네, 부담도 위험 부담도 있다. 동시에 져야 한다. 이게 아, 특징이죠. 이 지역주택 조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단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요즘 또 관심을 끌고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인기가 있죠. 인기 있는 요인을 또 살펴볼까요? 네,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역시 그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0.9% 이상으로. 그런데 그나마 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최근에 붐이 일고 있고요. 예. 뭐 수도권 중에서는 역시 서울이나 화성, 안산, 용인, 안양 이런 지역들이 좀 대표적으로 인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이 불필요합니다. 청약 통장이.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가 한 15%에서 20%가량 저렴하다는 점. 네네. 그리고 또 동호수를 마음대로 좀 정할 수 있어요. 선착순으로.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청약했다가 뭐 낮은 층이나 너무 높은 층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예. 선호하지 않는 곳이 되면 망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고민이 또 없고, 아.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점과 이제 중소형 주택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네네. 그런 뭐 주거의 질적 요인들이 많이 좀 보장이 된다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네네. 동질성이죠. 그런 면에서는 인기를 끄는 이유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인기를 있죠. 끌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꽤 그러네요. 많죠. 네네. 그래서 앞서 네네. 잠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왜 비용이 저렴한가 하는 것인데 네네. 이제 직접 토지를 매입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절감 요인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 비용.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직접 부담하니까 네. 금융 비용이나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마케팅 비용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용 절감의 포인트다. 하긴 뭐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데도 몇 억 들어간다면서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저기 원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리스크가 좀 있다. 네. 위험 부담을 안 해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가끔 가다가 사실 뉴스가 되기도 해요. 하죠. 나오죠. 어떤 것들이 제일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옥석 구분,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집중해서 경청했으면 바라는 것인데요. 네. 네, 토지 매입이 이제 지연되거나 우선 땅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창립 총회를 하려면 네. 우선 조합원이 50%가 초기에 모여야 됩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50%. 네, 그래야 창립 총회를 열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의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라도 네. 80%를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난관이자 네.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보면 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인허가 절차도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네. 좀 단순하고 그렇긴 예. 합니다만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 조합원이 모집이 안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또 난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예.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 또 그래서 사고 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옥석 가리기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면은 투자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면 그렇죠. 가장 잘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핵심 얘기예요. 내용이죠. 네네. 투자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네네네. 앞서 다시 설명이 됐습니다만 우선은 성장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공급 지역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와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이런 지역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적합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네. 아무래도 이런 곳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단지의 개별 입지 조건도 중요하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허벌판에 들어간다든지 아, 이렇게 네.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최대의 매력이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낮게 했다가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합 자체에서 비리도 발생할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은 믿을 만한 조합인가, 조합의 주체가. 그다음에 업무 대행사라고 있거든요. 이 업무 대행사도 좀 경험이 많고 과거에 실적이 있는가. 좀 사실은 따지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걸 따져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관청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행정관청이 인허가 절차를 감독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좀 의심스럽다거나 걱정이 된다면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주택과 같은 데 전화를 해보면 돌아가는 상황,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관청에서도 다 얘기를 해주죠. 문의하면. 요즘은 민주화되어 있고요. 뭐 행정관청에서도 비밀 없이 알려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저 원장님 어디 좀 현장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직접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좀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화성 지역, 화성 비봉 그 지역 주택 조합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한번 좀 현장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나오고 있군요.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내부 사진을 좀 찍은 것 같은데요. 뭐 이게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단지 같은 경우가 좀 대표 단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을 단지가 좀 커 보이네요. 네, 단지가 2,000세대 이상 좀 대단지로 돼 있고요. 이제 화성 비봉 택지지구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작은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내 단지 규모도 크고 또 이 택지 개발 지구 내에 들어서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단지 내에 뭐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또 대형 피트니스 클럽, 골프장,
또 어린이들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돼 있고 지금 단지 그 우리 내부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평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 뭐 TV나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도 좀 잘 되어 있었어요. 네. 한마디로 요즘 네. 이제 이 분양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도 그러네요. 비교적 편의 시설과 또 상업 시설과 또 평면 설계 이런 마감재 이런 것들이 좀 고급화되어 있구나 하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이제 구체- 또 네. 관계자 인터뷰가 또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네. 관계자 인터뷰를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실까요? 네. 예, 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맹점인 토지 확보를 완료하고 지난 8월 공급 개시 이후 9월부로 이미 1차 조합원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내년 중 착공 예정입니다. 신설, 지방도로 등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확보되어 직주 근접의 탁월한 주거 입지를 자랑합니다. 네, 단지 내에 25m 4레인 실내 수영장과 외부 패밀리 워터파크 그리고 대형 피트니스 클럽 및 실내 골프 클럽 등이 있습니다. 특히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이 풀세트로 무상 제공되어 몸만 오셔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시설이 꽤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처럼 손색 이렇게- 없는데요, 정말. 네,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네. 뭐 교통 시설도 좀 잠깐 제가 네, 좀 네, 보충해 언급해 볼까요? 주세요. 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주목하고 좀 장점이 있는데요. 좀 전에 관계자도 뭐 잘 설명했습니다만 네.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IC가 인접하고 있고요. 아. 또 비봉 택지 이 개발 지구가 바로 그 안에서 네. 이렇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산이나 수원, 군포 이런 쪽에 좀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네. 2017년에 개통 예정인 수인선 아. 수인선 그 야목 역세권에 편입이 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제 역세권에 편입이 되면 그만큼 지역의 성장이라든지 교통망은 좀 좋아진다. 그런 점을 볼 수 있고 인허가 절차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관계자도 네네.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보통 투자 시 이- 이제 주의할 점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뭐 주의할 점이기도 하고 아까 네네. 말씀드렸죠. 네네. 그런데 네. 창립총회는 이제 50% 이상 조합원이 초기에 모집되어야 가능한데 예. 총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초기 조합 모집이 순조롭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하고 사업 계획 승인 80% 토지가 이때 또 이 상황을 잘 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착공하고 입주하는 그런 순서로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네. 나도 그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한번 좀 관심 가져볼까라고 한다면 네. 뭘 좀 따져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네, 그렇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참 네네. 중요하죠. 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단점이 있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앞서 지금 계속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토지 매입이 확보가 됐나, 아. 조합원이 50% 확보가 됐나 네네. 이런 점을 그래서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거나 총회를 열었거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좀 투자의 위험을 좀 줄이는 줄여주는 길이고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상 분양가가 지금 공개가 되지만 네. 제가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예상 분양가가 꽤 저렴한 걸로 합리적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직접 가보신 그러나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분양가도 한번 주변의 분양가와 비교해서 따져봐야 되고 네. 그리고 시공사도 역할도 중요하죠. 시공사도 책임 준공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시공사가 맞아요.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있으니까. 게 좀 믿을만하다는 거고 네네. 자금을 뭐 유용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니까 네네. 자금이 안전하게 신탁사에 신탁 관리가 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지역주택 조합에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